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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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차쌤이 직고처에 몇 번 나오셨거든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인가요? 네네네. 왜 이렇게 자주? 한 번인데 자주 온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겠죠. 정말. 그만큼 제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돌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서 노무사님과 함께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두 분 또 안경 얘기하시고. 그 안경 얘기하고 빌런 얘기하고 맞아요, 막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 컨텐츠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나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또 놀란 게 두 분이 초면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저희 사실 그 꽤 오래 전부터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알게 그래요? 되었던 맞아요. 일이 있었는데 방송으로는 거의 좀 네, 방송으로는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대기실이라든지 네네네. 방송으로 또 많이 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평소에 팬이에요. 오. 말씀을 굉장히 논리 있게 잘 하시고 또 재밌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팬입니다. 사실 이진아 노무사님이 연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상황극 아니, 하셨는데. 세상 순수하신 분이라 연기는 절대 못 하시는 분이고 네. 제가 아는 노무사분 중에 제일 잘생겼거든요. 제가 노무사분을 지금 3명 아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잘생기신 노무사님이셔서 근데 연기가 왜 또 다 알 것 같죠? 누구신지. 그 세 분. 나머지 두 분은 방송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때 연기를 하셨는데 소윤 쌤이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하셨거든요. 연기의 여신인 소윤 쌤이 눈물을 흘릴 무서운 정도면. 연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그때는 뭐 악덕 네, 사업주 역할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부장님.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징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다른 일 하면은 이거 부장님. 네, 아주 딱딱한 부장님. 약간 그 꼰으로 시작한 약간 그런 키워드. 라떼 부장님. 오늘은 뭐 연기가 없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진아 노무사님이 팬이시면은 차재현 강사님의 연기를 좀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종종 봤죠. 네, 본인과 비교했을 때 좀 누가 더 나은 것 같나요? 저는 너무 몰입해가지고 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꼰대 같았고요. 차재원 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트 있게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평판을 잘 듣고 계십니다. 열심히 네, 해야죠. 그렇다면 담담하게 차쌤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예, 오늘 연기를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지만 직구처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의 역할 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무의 세계. 자, 직고처 오늘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의 세계를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정규직 대 계약직인데요. 자, 우선은 많은 취준생 분들이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계약직과 정규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기간 자체만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그냥 뭐 다 불리한 느낌. 뭔가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의 여집합은 다 계약직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로 환경이 좀 안 좋은 거 아님?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뭐 학부 저학년생들이나 고등학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님?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렇죠? 우주 아님? 아님? 네. 이진아 노무사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네네. 이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노무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정규직 근로자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나누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는 정의만 내리고 있고요. 근로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둘이 똑같아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흔히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뭐
차별화 두는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차별이라는 걸 의도한 거는 절대 아닐 텐데요. 이를테면은 어떤 기업들은 명절 선물을 일반 정규직, 즉 본 회사에서 받을 명절 선물과 파견 계약직이면 파견 업체에서 주는 선물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던 경우들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원증의 목걸이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던 경우들도 과거에는 존재했다고 하는데, 요즘엔 이런 작은 부분들도 회사 측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차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직급별로 맞게 목걸이를 제공한다거나, 명절 선물 등에서도 그런 좀 불이익, 좀 불리함이 좀 차별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노무사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한 3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계 이제 전자부품 관련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이제 회사에서 고용한 기간제 계약직 네, 네. 근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견 업체를 통해서 온 파견 업체 계약직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입직구라고 하잖아요. 입직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그리고 파견 직원, 이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그 이 회사 내 직급,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네. S7부터 시작을 해서 S1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이제 최하위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 네. 대졸 정규직으로 들어오면은 뭐 S5라든지 이런 중간 정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직급 자체, 이 등급 자체가 한참 근무를 했어도 정규직보다 낮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왔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미 꽤 오래 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계약직을 조금 낮게 보고, 심지어 파견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미 한 4, 5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네. 여직원 분이셨는데 한 4, 5년 정도 이미 근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처음에 입사를 하니까 팀장님이 저분은 파견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 씨라고 불러라라고 하고, 만나자마자부터 누구 씨라고, 이미 4, 5년을 근무를 했는데 누구 씨라고 하면서 이것 좀 서류 좀 처리해 주세요. 저것 좀 뭐 이렇게 뭐 우편 발송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예, 4, 5년 근무를 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분들한테 누구 씨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차별로 존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뭐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입직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갈등이라는 걸로 수면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임직원들의 직급으로 호칭을 부르기보단 매니저로 통일을 한다거나 영어 이름을 부르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도 이런 노무사님의 말씀에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첫 쌤이 회사 생활 하셨을 때 네. 계약직 분들 뭐 좀 차이를 뒀던 그런 건 없었나요? 차이를 뒀던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내에서 그 동호회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와, 어떤 동호회? 볼링 동호회를 우와. 했었거든요. 볼링 동호회가 그 방배동 근처에 저희 또 우와. 너구리 PD 분의 네네네. 본거지죠. 거기에 그 이제 신동 아파트 앞. 그렇죠. 그 근처예요. 그 근방에. 그 근방에 이제 지하에 24시간 돌아가는 에버리지가. 예능에도 나왔던 그런 그래요? 유명한 볼링장이 있었어요. 네네. 오래됐는데 유명한 볼링장.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그런 볼링장에서 이제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같이 볼링 동호회를 하면 그 복지 포인트와 함께 그 동호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아하, 근데 네. 이제 포인트가 모이지 않는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파견 계약직을 이제 오셨던 분들의 경우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뭐 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으로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참여 그 비용을 또 거두어드리는 이런 일들이나 그런 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도 조금은- 요청하는 저도 좀 네네네, 민망하고, 네네. 그걸 참여를 얘기해야 되는 그 파견 계약직 분들도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뭐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도 아닌데, 근데 회사에서 선물 세트 다 똑같이 줬었고, 그래 회식비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는 MC 셈이니까 아니 가능했던 게 아닌가. 다 그랬어요, 다. 아, 그래요? 네. 잘 흔히 볼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그런가요? 프리랜서한테 차별. 특별한 프리랜서겠군요. 네. 역시 MC 셈이야. 네, 그렇게.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계약직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서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약직에 또 장점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에이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매력이 있다고 얘기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의외로 계약직이 갖고 있는 장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첫 직장으로 취업을 바로 본인이 원하는 직급에 혹은 원하는 계열의 회사들로 취업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놓이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학점이 좀 낮다든지 뭐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여 취업을 한 번에 신입으로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근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올드루키로 지원을 하는 소위 계단식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조금은 회사의 타이틀이나 내가 원했던 직군의 업무를 2년이나 혹은 2년 미만의 근무 기간 동안 내가 직접 실무를 겪어보고 그걸 바탕 삼아 그 다음 스타트로 점프를 새롭게 점프업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계단식 취업용으로 생각한다면 계약직이 결코 무조건 상처받고 속상해할 만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건 잘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좋을 부분 같고요. 또 계약직 근무 자체에서 뭐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활동들이 있을 때 가끔 그 참여하기 좀 애매한 활동들도 존재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에서 굳이 억지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거나 하는 면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 게 좀 구차스럽긴 한데 어쨌든 매력은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네.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뭐 경험을 쌓고 다른 곳으로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무의 세계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포괄임금제 대 통상임금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노동자 연맹,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계속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포괄임금 제도와 포괄임금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많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괄임금 제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괄임금 제도는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의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걸로 합시다 해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걸 포괄임금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은 해외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들 중에 뭐 관리직 이분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사업주의 지배 권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근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뭐 사막 한가운데서 근태 관리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 혹은 이제 배가 들어왔을 때 여사님들이 이제 생선 분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배가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오늘의 작업량은 얼마나 될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까 당사자 간에 좀 합의를 해서 고정급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포함한 거 이걸 포괄임금 제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괄임금 제도는 포괄임금 체계예요. 기본급 얼마에 고정 연장수당 20시간 분 뭐 휴일근로 1일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 포괄임금 체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포괄임금 체계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좀 어렵죠, 내용이. 네. 네. 그러면 차쌤은 회사 다니실 때 어떤 임금 제도였어요? 저는 이제 2개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인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일 때는 네. 포괄임금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한 달에 6번은 야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판매 기획을 했던 부서이다 보니까 네. 실제 현지 딜러들이 판매를 특정 기간 안에 무조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동료 연락을 계속 독촉하듯 전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한 달에 6번 정도는 야근을 꼭 해야 됐던 거라 그게 저의 급여에 반영됐나? 저는 인도 법인의 소속 직원이었다 보니까 그들은 저를 그렇게 챙겨주지는
많았던 슬픈 기억들, 그냥 뭐 칼에 많이 줬던 기억이 나고요. CJ로 넘어와서는 이제 포괄임금 체계,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임금 체계에 해당되는 뭐 약간의 야근에 따른 일부 수당을 뭐 혹은 주말 수당이 근무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요, 그렇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저번에는 퇴직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받고 싶은 걸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받을지에 네네네.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임금제는 직장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그 퇴직금도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체로 처음에 연금제로 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거부권 혹은 동의 이런 권리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포괄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근로자가 포괄임금 체계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저는 기본급만 있는 임금 체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만 별도로 노무 관리를 따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할 때는 기존의 직원들이 동의를 해둔 취업 규칙이라든지 네네. 회사의 관행, 계약 이런 것들이 신입 직원들한테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사실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바꿔달라고 하면 이제 근로계약이 안 되겠죠. 근데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면은 기존의 동의 사항들을 이 근로자가 모두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들어온 걸로 봅니다. 아하. 혹시 차쌤 주변에는 이 포괄 임금제를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실제로 직종? 네. 주로 이제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업체 중에 조금 영세한 규모로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업이라는 건 용역을 대학교나 기관에서 주면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뭐 주 50시간은 뭐 꿈도 못 꾸고요. 뭐 주 70시간, 7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인 뭐 노션이라든지 플랫폼 혹은 그룹웨어 등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시간을 검색을 해보면 뭐 이건 내가 이걸 초과수당으로 받으면 거의 뭐 월급을 2배로 받는 수준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소연은 아니지만 뭐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도 이제 경험이다. 아이고. 성장을 할 수 네. 있는 계기니까 좀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도 속으로는 못 참고 있으면서 또 후배 보고 참으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광탈을 또 나가려고 하는 이탈 뭐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의 일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그러네요. 그럼 이 포괄임금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보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모두 들어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기본급은 얼마인지, 고정 연장 수당은 몇 시간분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휴일 근로 수당도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만 보고 사인을 하고 고정 연장 수당은 내가 몇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휴일 근로 수당은 몇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 초년생들은 그냥 뭐 그런 걸 안 보고 월급 400만 원, 좋아, 땡큐 하고 이제 사인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노무법인에 와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월급이 400만 원인데 2시간 동안은 연장 근로 수당을 안 주고요. 그런 다음에 1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2만 원을 주는데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마 그 400만 원 안에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었을 거예요. 그 하루에 2시간씩 연장 수당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네. 계약을 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실제로 보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계약서를 단체로 네네네. 이제 사인을 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임금을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분이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네. 근데 아무도 제대로 듣진 않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인가요, 다들? 글쎄요. 저는 MC쌤이 굉장히 침착하고 정확하고 남의 말 함부로 막 건너듣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약간 날리는 느낌. 아니요. 아니, 눈이 약간 흐려져가지고. 그랬구나. 네네. 어쨌든 그런 네. 우리 세미 씨 같은 분들은 열심히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날려 듣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들 다 들으셨죠? 사인할게요. 그럼 사인해야 된다. 네, 다들 막 웅성웅성 대다가 나중에 이제 덜컥 왜 이런 얘기 안 해줬냐? 우린 이미 다 얘기했다.
너가 안 들은 거다. 뭐 이런 일들도 좀 가끔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꼭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네, 명심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무의 세계 세 번째 키워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자, 사실 이 노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일단 그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해갖고 근로기준법 별표에 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장들에 적용되는 법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내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없어요. 공휴일이 없고 주휴일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 일주일에 하루만 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들 있죠. 네. 네, 공휴일, 휴무일 관리, 공무원의 휴무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게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5인 이상만 적용이 돼요. 네,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에도 사실은 나와야 돼요. 헐. 주일이 아니면 설날에도 나와야 되는 거고 신정 크리스마스 휴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휴일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면서 네네. 최근에 이제 공휴일들을 쉴 수 있게 된 것뿐이지 과거에는 5인 이 5인 미만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사실 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네. 공휴일 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할증 임금이 적용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나와서 휴일 근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휴일 근로를 하면은 5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점포가 있고 B 점포가 있어요. 네. 그러면 A 점포는 근로자가 5명, B 점포는 근로자가 4명이에요. 똑같이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A 점포는 일요일 날 나오면은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을 받아요. B 점포는 시급이 10,000원이면 10,000원만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한 거에 대한 그 급여가 5인 이상과 미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없어요. 5인 미만은 연차가 없기 때문에 옆에 A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연차휴가 떠난다, 연차 수당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저는 연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일만 하는 기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규정 적용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5인 미만이라서. 참나. 5인 미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5인 이상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참. 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52시간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52시간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뭐 100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법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주 44시간제예요, 원래. 지금도. 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 사용하고 금요일까지 8시간 사용하고 토요일 날 4시간 근무하는 거.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48시간을 근무했다. 그럼 4시간치만 더 주면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을 만드는 게 사실 5인 이상으로 넘어갈까 미만으로 남을까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이 사업장 쪼개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사업장을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으로 쪼개서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A, B, C에 4명씩 근무하는 거. 시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쪼개놓은 경우들 굉장히 많죠. 노동법은 사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5인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지만 주장을 제대로 못하면 또 5인 미만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참나. 네. 5인 미만은 사실 좀 굉장히 열악해요. 네, 이렇게 열악한데 첫쌤 혹시 컨설팅 받으러 오는 학생분들이 네.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런 경우는 요즘 분들은 잘 없고요. 네. 왜냐하면 가족 기업이니까요. 사실상 가족 기업을 떠올리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합니다. 가족 기업은 가족이 운영을 해야지. 여러분이 양자나 양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하게끔 냅두는 거. 본인은 더 5인 이상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공백기가 너무 길어서 근무 기회를 잡고 싶은데 취업 포털에 나의 이력을 올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네. 바로 합격이다. 네.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네. 입사를 할래? 라고 네. 연락이 왔는데 이제 5인 미만인 곳들을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다닐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미 떠날 준비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 단기간에 근무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갈지 말지를 연속적으로 다닌다의 의미보단 잠깐이라도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게 좋을까요? 라는 쪽으로 묻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거면 그냥 다니지 않는 거를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들어가서 일을 겨우 익히고 근무를 하던 나중에 또 넘어가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또 기존에 그 남아있는 분들한테 또 퇴사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네네. 복잡한 대화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라 아예 5인 이상의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로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유드리는 편이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직고처에서는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무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세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이진아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몰랐다고 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도 확실하게 하고 받을 것도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건 꼭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차쌤도 세 줄 요약해 주실까요? 예, 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근무는 어떤 마인드로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근로 조건도 그리고 나의 근무 방법도 잘 익혀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포괄임금 체계와 포괄임금제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차이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요약 감사합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